안녕하세요. LA 정규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미친 확장성이란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주가 부양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테슬라 세 번째 메가팩 공장을 세운다라는 소식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거의 푸른 초장에 가까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다들 상승하는 흐름 있죠. 자,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마소 3.19%. 이게 웬일입니까? 자, 마소는 원래 올라도 1%, 많이 오르면 2%인데 오늘 웬일인지 3%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눌렸어요. 뭐 박스도 보시면 좀 많이 눌리지 않았습니까? 자, 어찌됐든 마소도 3.19 오랜만에 시원하게 좀 반등했고요. 자, 오늘 애플은 0.08 빠졌는데 뭐 의미 없는 숫자죠. 근데 이제 애플은 어저께 나홀로 또 반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1.13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이틀 전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거의 한 9% 10% 폭락했는데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굉장히 펀더멘탈 좋습니다, 여러분. 쉽게 뭐 흔들릴 필요 없고 뭐 떨어질 때마다 엔비디아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모아가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2.24%입니다. 아마존 좋죠? 아마존도 뭐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구글도 1.38, 메타도 2.57.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테슬라 2.60.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테슬라까지 해서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애플이 어제 좋았기 때문에 오늘 뭐 실질적으로는 오늘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도 오늘 다 나름대로 다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살아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연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 연설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그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요, 직접 일단 자동차 관세를 일단 한 달 더 유예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포드랄지 GM이랄지 스텔란티스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여러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그 트럼프가 다시 한번 그 한 달 유예해 주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정밀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반등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관세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짐작할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 주가가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뒷면에는요, 트럼프는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 살펴볼 거예요, 매크로 상황에서. 자, 아무튼 오늘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빵끝 웃는 그런 모습이라 분위기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하얀 거 보세요. 자, 이 락랜드 트러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The odds are higher that the Fed does cut before Jun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연준이 6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요, 사실은 소위 말해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시장에서 완전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 아예 상상도 못하죠. 왜냐하면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가능성 없거든요. 그리고 연준 의장도 나와서 뭐 그냥 시큰둥하고요. 많은 또 연준 멤버들이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동안 굉장히 소강 상태였어요. 지금 주인공은요, 연준이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연준이 주도했거든요, 이 바이든 때는요. 근데 이제는 트럼프 시대 들어오고 나서는요, 완전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고 있고 트럼프가 주도해가고 있어요. 자, 그게 완전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사실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당선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가 연준 의장 입만 보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내릴지 아닐지. 그러니까 주도권이 연준에 있었다라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요, 그 이후로 완전히 역전됐어요.
지금 뭐 연준이 뭐 금리를 내리건 안 내리건 나와서 얘기하는 게요. 생각보다 지금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트럼프가 진두지휘하면서 새롭게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이제 그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와 트럼프의 정책과 그 어떤 변화 가능성들에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굉장히 높아졌다. 6월 안에 상반기 안에 한다는 게요. 상반기라고 해봤자 지금 3월, 4월, 5월, 6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 이럴까? 이게 가능성이 정말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트럼프의 노림수라는 거야. 이게 바로 트럼프의 계획이라는 거야. 트럼프는요, 지금 행정부에 전부 다 경제인 출신으로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지금 재무장관도 이미 벌써 옛날 조지 소로스에서 펀드에서 함께 일했던 헤지펀드 매니저 아닙니까? 뭐 트럼프도 머스크도 그렇고 지금 뭐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상무장관도 그렇죠. 모두가 다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다 자기 기업을 일으키고 있고 뭐 회사 실제 실물 경제에 밝은 사람들인데, 자, 지금 이런 사람들이요, 트럼프 정권에서 뭘 지금 얘기하고 깊이 얘기가 됐냐면 지금 금리는 연준 의장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는 이유가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탄탄하고 그리고 지금 물가가 안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뭐 보면은 뭐 집 가격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내린대요. 그래서 그게 이유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연준은 그걸 보고 판단하니까. 그러면 연준 지금 트럼프가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결국 경제를 일시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뭔가 망가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관세인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막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때렸다가 또 한 달 연기하고. 그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지금 어제 우리 계속 할 거야 라고 했죠. 그랬더니 뭡니까? 지금 오늘 와가지고 자동차 쪽 완전 지금 새롭게 다시 유예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완화 조치를 해나갔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완급 조절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말 한마디 벌써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는 이 소위 협상, 소위 말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은 굉장히 경직되죠. 그러니까 주가도 좀 흘러내리고 있고 주가도 사실 계속 내리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경제도 굉장히 뭔가 경기 침체에 이게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은 결국 연준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려서 뭔가 경기를 살려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요,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이 위축된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장이 경직되고 있는 거예요. 투자들은 투자를 더 안 하려고 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뭔가 붕괴되는 듯한, 실제 붕괴는 아닌데 시장이 침체 분위기로 가니까 결국 뭐예요? 연준은 이것 봐라, 관세 때문에 더 안 좋아지네. 사실은 관세를 때리면 물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물가 쪽은 기름값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이게 업셋이 되고 있는 거, 완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 가격, 집 가격도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10년물 금리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예상 밖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트럼프가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가가 막 떨어지는 것 같죠. 자, 근데 연준이 이제 많이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때문에 이제 한다 하더라도 결국 트럼프는요, 결국 이런 그 금리도 내려가면서 10년물 금리도 내려가죠. 뭐 지금 오일 가격도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주가 부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 가면서 일시적으로 다운시켰다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트럼프의 이 계획들이 계속해서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을 보더라도요, 지금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완전 죽어 있거든요. 그 죽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요. 자, 거래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두 가지예요. 일단 집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비싸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집값도 비싼데 소위 말해 금리도 높아요. 그러니까 초고금리에 현재 그 집 가격도 높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둘이 합쳐서 10만 불, 10만 불, 20만 불 벌더라도요.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그 비싼, 뭐, 예를 들면 한 150만 불, 200만 불짜리 살려고 하더라도 매달 뭐 7천 불, 8천 불 혹은, 만 불 이상? 만 불 이상 이렇게 매달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사실 둘이 뭐 10만 불, 10만 불 벌어봐야 거기서, 이자율, 소위 말해서 세금 떼고 그러면요. 실제로 본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집을 사는 데서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근데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자, 모기지 금리가, 자, 보시니까 지금 30년물 금리, 30년을 빌리거든요. 모기지 금리가 6.73으로 빠졌어요. 원래 기존에 6.88이었거든. 6.73입니다. 이게 옛날에 8%, 9%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6.73까지 내려왔는데, 자, 6.73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가장 낮게 내려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몰기지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사람들마다 또 가정마다 수입이 다르잖아요. 나는 7%만 내려오더라도 아니면 6.7까지만 내려오면 나는 가겠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내려갈 것 같은 그 생각이 들면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 때 먼저 들어옵니다. 왜냐? 결국 이 몰기지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집 가격이 또 올라요. 그러니까 보통 1% 떨어지면 10만 불 이상 뛴다고 보거든요. 물론 위치마다 조금 다르지만요. 대충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살 바에는 조금 금리 높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것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자, 어찌됐건 기다리는 사람들이 금리, 소위 몰기지 금리가 내려가니까 몰기지 신청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2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몰기지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는요, 10년물 금리 때문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과 연동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동차 론도 10년물 금리가 연동돼 있고요. 그리고 이 몰기지 금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떨어졌죠. 5.8에서 4.8에서 지금 4.2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곧 4.1 혹은 4%도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 나오는데, 이게 트럼프의 이 소위 말해 작전 중에 작전이었죠. 트럼프가 금리는 자기가 손댈 수 없으니까 10년물 금리는 내리겠다는 의지죠. 자, 그 10년물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썼다고 했습니까? 결국은 미국 채권을 사줘야 되거든요. 미국 채권 세력, 사줄 수 있는 세력들이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특히 중국은 더 팔고 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미국의 은행들에게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채권 수요가 많아지면요, 금리는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30년물 그 몰기지 금리까지 떨어진다. 이게 부동산 경기를 이 신청 건수가, 몰기지 신청 건수가 많아진다. 20%나 늘었다. 이거는 부동산 경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나니까. 이게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거죠. 부동산의 황제, 부동산의 황태자인 이 트럼프가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다?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이 몰기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트럼프가 10년물 금리를 타겟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빨이 맞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전체 그림에서 보세요. 이렇게 부동산도 살아나고 이러면 결국 자동차 론도 떨어지고 또 주식 투자도 쉬워져요. 대출 받아서 하는 게요. 그 소위 마진을 가지고 하는 것도요. 그것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결국은 전체 자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요, 트럼프는 주식시장 떨어지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 부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요, 지금 떨어지는 거 기회로 잘 삼으세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자, 지금 아래쪽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요, 얼마 전에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화재가 났습니다. 자, 이건요, 그냥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뒤에 이제 캐비넷의 메가팩이나 그 배터리 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터지기 폭발한 게 아니고요, 인재입니다. 사람이 여기다가 불을 다 질러버린 거예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위치가 이 매사추세츠입니다. 매사추세츠의 그 리틀턴이라는 동네에서 불이 났거든요. 자, 여기다가 화재를 이제 낸 건데 밤중에 낸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인적이 드물 때 이제 불을 붙였는데, 지금 보면요, 이 스토리 있죠.
그 충전하는 스톨 하나하나에다 불을 다 질러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스톨에 보면은 그 우리가 충전하는 그 이 소위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그 고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다 불을 지르니까 쉽게 불이 다 타버리죠. 실제로 일단 쓸 수 없게끔 지금 된 상태인데, 자, 지금 이게 불을 이렇게 낸 이유가요. 그 최근에 이제 머스크의 정치적인 움직임, 특히 도지에 들어가서 현재 뭐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같이 함께 또 일하는 것에 싫어서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막 과격하게 막 불을 질러버리고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너무 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지금 보니까 한국의 언론도 그렇고 또 뭐 또 유튜버들도 보니까 뭐 머스크가 정치적인 참여를 너무 많이 해서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리고 막 그런데 그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그거 전혀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그 트럼프 머스크가요 민주당 쪽에 지지할 때도 반대쪽에서 싫어한 쪽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앞에서 나가서 하다 보면요 반대자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극소수지 막 전체가 다 메이저 다 묶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머스크의 정치 참여를 해서 테슬라 차가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그런 것과 별 상관없다고요. 과거에도 그런 회사들 많았는데 그런 것도 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리고 일부가 그래요. 항상 과격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것 때문에 과격하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런 것들은요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불 지른 거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이제 그래서 조사 들어가서 이제 범죄자를 찾아내고 이제 그 감옥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있어서 안 되는 건데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불이 났잖아요. 근데 무려 48시간 만에 그냥 48hour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틀 뒤에 완벽히 복원이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틀 만에 완벽히 복원됐죠. 이게 지금 원래 불이 다 탔던 거거든요. 근데 싹 복원해가지고 completely replaced the supercharger cabinet입니다. 와이어까지요. 완전히 불타는 것들을요. 새 걸로 싹 다 바꿔버린 거예요. 대단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fully back onlin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 쓸 수 있대요. 근데 이 복원력을 보세요. 막 incredible 하지 않습니까? 정말 빠르게 다 복원이 된 겁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이렇게 일을 빨리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답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일 막 늦게 처리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 직원들이 막 게을르고 이러면요 같이 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 자신이 워낙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뭐 하나 꽂혀버리면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그렇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효능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와 어떻게 이틀 만에 다 복원했을까? 미국에서 이렇게 쉽지 않아요. 어디 불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거 복원하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얼마 전에 여기 LA도 그 나무가 쓰러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시에서 복원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거 처리하는데.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이 트럼프, 이 머스크의 회사 보면요. 테슬라는 이런 거 처리하는데 정말 빠르게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냥 금세 바꿔놔버리고 업무 처리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게 테슬라의 미래예요. 빠르게 데미지를 입더라도 빠르게 복원하는 그게 바로 테슬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세 번째 메가 팩토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우리 메가 팩토리 하나 그리고 이 또 그 중국에서 이번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바로 이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 소위 말해 테슬라의 그 어스틴 공장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텍사스 어스틴 공장에다가 이번에 세 번째 메가팩 공장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규모가 1.6 million square feet인데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공장을 세우는데 기존에 있는 빌딩 안에다가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텍사스 공장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방대한 사이즈인데 자, 그중에 이제 한 빌딩 안에다가 이제 메가팩 팩토리를 짓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원래부터 과거에 이제 여기 텍사스 공장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만들 거라고 이미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하나씩 실천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텍사스 공장을 지을 때부터 여기에 이 어마어마한 그
소위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한다는데 이게 이제 메가팩 공장 자체가 배터리 공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갖고 와서 여기서 메가팩을 만들어서 이제 취급하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요. 이 텍사스의 기존에 있는 빌드 건물에다가 메가팩 공장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거 어떻겠습니까? 생산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much sooner start production이라고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했습니다. 기존 빌딩에 메가팩 공장을 세팅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아예 땅부터 파는 그런 그 아예 그 from the scratch죠. 그러니까 그 아예 바닥부터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근데 이제는 이 기존에 있는 데다가 들어가니까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뭐 더 빠른 속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올해 하반기에도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규모도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세요. 무려 8 billion to 10 billion of revenue annually입니다. 연간 거의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정말 이게 그 보시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커요. 전체적으로. 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이렇게 빨리 텍사스 공장에 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유럽에다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유럽 경기도 안 좋고 유럽이 특히 이제 이 어떤 허가가 떨어지는 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독일 공장 기가 공장 만들 때요. 그때 이들이 환경오염 관련돼서 문제를 태클을 잡아가지고 그때 1년 6개월인가 지체가 됐거든요. 공장이. 제가 영상으로 계속 이제 곧 그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환경단체들이 소위 뒷다리를 잡았죠. 그때 제일 충격적인 게 뭡니까? 그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15,000페이지에 해당되는 그 자료를 이들이 제공하라는 거예요. 15,000페이지요. 자, 여러분. 15,000페이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 이게 이 책으로 따지면요. 15,000 책이 한 300페이지라고 치면은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300페이지면 이게 거의 지금 책이 50권입니까? 50권에 해당되는 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거기까지 오케이 하면서 PDF 파일 있죠? PDF 파일로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양. 근데 그 독일 쪽에서요, 환경 관련된 정보에서 뭐라고 했냐면, 종이로 직접 프린트아웃해서 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냥 니네 죽어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렇게 느려 터진 거예요. 이렇게 관료주의적인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그걸 머스크가 경험하고 나서는요, 유럽에 있어서 특히 독일 같은 데서 학을 띈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럽 같은 데서보다는 오히려 텍사스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데서 여기서 아예 배터리 공장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보조금이랄지 훨씬 좋은 거거든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니까 관세 혜택 받죠. 그래서 여기다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요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다가 아예 공급할 수도 있고 남미 뭐 할 것 없이 이쪽 지역은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여기서 만들어서 유럽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외에 이걸 하면서 이제 그 44 밀리언 그 4억 4,400만 불어치의 전체 이 facility improvement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빌딩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겠죠. 그리고 1억 5천만 불어치의 manufacturing equipment를 집어넣고 그리고 distribution facility도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3,100만 불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공장 이 기존의 건물을요. 메가 팩토리 공장으로 만드는데 총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디스트리뷰션 할지 제조 공장 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집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한다. 빌딩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세 번째 메가 팩토리 공장이 텍사스에 세워진다라는 건요. 상상도 못 했는데 자,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트럼프의 행정부에서 또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법인세 인하랄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다 보니까 여기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혜택. 이건 뭐 지금 머스크가 당연히 미국에다가 세우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테슬라의 어마어마한 확장성이 보이는 또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테슬라가 메가팩을 공장을 세워나가는 거, 세 번째 공장이거든요. 더 빠르게 지금 벌써 이 광고가 나온 건데 어마어마한 빠른 확장성이죠. 그 말은 수요가 그만큼 이제 받쳐준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요, 이번에 또 다른 이제 그 슈퍼차저 스테이션, 차징 스테이션을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8개 이렇게 88 스토어 차징 스테이션을 베이커스필드에다가 세운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그 위치가 베이커스필드 캘리포니아라고 하는데 베이커스필드는요.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냐면은 샌프란시스코, LA 이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LA도 가깝죠. LA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이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빠르게 속도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와 가는 길에 중간에 있는 건데 자, 그러니까 위치가 딱 뭐냐면요. 여기서는 차들이 이제 가다가 그쯤에서 좀 쉬면서 충전하고 뭐 쉬면서 밥도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도시거든요. 그래서 중간 기착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지나가면요. 중간에 양쪽으로 그냥 거의 논밭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그 오렌지밭 뭐 또 여러 가지 그 너트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양쪽에 펼쳐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소위 오아시스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들러져 여기서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어마어마한 그 사이즈 huge 88 store charging station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여기 짓는데 이게 여기서요. 재미난 건 뭐냐? 포인트는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18 Tesla semi charging stalls will also be installed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큰 규모로 충전소를 짓는데 18개의 테슬라 세미 트럭 충전소 있죠. 세미 트럭을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 스토어를 여기다가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왼쪽 편 사진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 친 거 있죠.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전체 그 충전소인데, 자, 빨간색으로 별표 친 부분이 바로 그 긴 트럭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열해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차저 여기다가 18개의 세미 트럭이 충전할 수 있게끔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는요,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있는 차들도 전기차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이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끌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사도 하다 보니까 뒤에 트레일러를 붙여놓고요. 뭐 작건 크건 그 컨테이너 뒤에 붙여놓고 사이버 트럭 같은 데다가 연결해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도 충전하려면 결국은 공간이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지금 따로 아예 18개의 트럭이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쪽에 보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지금 앞쪽에 보면은 자, 그게 바로 오른쪽 사진이에요.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이 충전할 수 있는 일반 그 테슬라 차량이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18개 빼면은 70개가 일반 차 충전하는 것이에요. 모델 Y나 모델3. 그래서 이제 양쪽 다 한다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테슬라가 베이커스필드라는 중간 기착지에다가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이미 이제 세미 트럭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미 트럭의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더 설치하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위치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베이커스필드, 캘리포니아. 즉 LA에서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거리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가는 길에 있다고 그랬죠. 자, 보통 이 캘리포니아만 놓고 보면요. 아래 위로 엄청난 화물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 그냥 뭐 매일매일 새벽부터 뭐 하루 종일 그렇게 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당연하겠죠. 캘리포니아가 아래 위로 있으니까 샌프란하고 LA 왔다 갔다만 해도 어마무시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샌디에고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 보통 LA건 샌프란시스코건 쭉 달리다가 베이커스필드가 가운데쯤 있으니까 여기서 충전하고 밥도 먹고 트럭 운전사가 중간에 좀 쉬면서 이제 그 다음 기착지로 갈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갈 때도요, 기름 옛날에 그냥 그 가스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솔린차도요 한 번에 다 가지 않아요. 중간에 한 번 꼭 내리거든요. 그때 이제 충전을 더 하죠. 뭐 3분의 1 날아가더라도 또 충전해서 그 다음 가고 이렇게 안전하게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듯이 충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넣게 되는데 위치가 세미트럭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세미트럭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고 벌써 세미트럭 공장이 기가 네바다 쪽에서
거의 지금 계속 빠르게 완성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이제 시험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건데 그걸 다 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미트럭이 대량으로 뽑아지면요, 회사들은 충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겠죠. 그리고 트럭은 자주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중간 기착지대다가 이런 그 세미트럭 충전기를 더 확장해 놓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가 점점 더 이렇게 확장성을 넓혀가는 건요, 아주 지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가 뭐 좀 흘러내리고 하는 거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여러분 그거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줄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들 자산을 불려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개수가 많아지면요, 주가가 오를 때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잘 샀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건요 이미 벌써 수년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등하니까요, 이거는 반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낮을 때 이렇게 수량을 확보해 두세요. 지금은 막 분노하고 욕할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 더 모아야 돼요. 남들이 공포에 쩔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줍줍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웃을 수 있다고요. 남들은 욕하면서 떠나거나 포기할 때에 나중에 자산이 불어나가지고 그때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천 교수였습니다.